권력, 그것은 달콤하지만 독과 같습니다. 고려시대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생일은 국경일이었습니다. 왕의 생일도 아닌 신하의 생일이 나라의 명절 인수절, 그 이름도 당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날 왕에게 하듯 그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관리들은 그날 왕에게 쓰듯 그에게 글을 바쳤습니다. 이것이 정녕 나라인가? 사람들은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조정회의. 그가 입을 열면 모두가 침묵했고 그가 명령하면 왕조차 고개를 숙였습니다. 책봉식이 있던 날 왕이 궁궐을 나섰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신하의 집으로. 그것도 신하가 정한 시간에 맞춰서. 대체 누가 왕인가?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아니, 경계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거리를 걸어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저택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한 집안의 소유. 7명의 아들, 모두 나라의 고위 관직. 장관이 2, 차관이 3. 그보다 조금 낮은 자리가 2. 한 집안이 나라의 중추를 장악했습니다. 그 집 앞을 지나가면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썩은 고기 냄새가 진동했으니까요. 하루에 들어오는 고기가 수만 근, 먹을 수도 없는 양이 그냥 버려졌습니다. 뇌물이었습니다. 원직을 얻으려는 자들이 앞다투어 바치는 선물. 길거리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의 수레를 부수고 자신의 소와 말을 급히 팔아치우는 모습. 왜 그랬을까요? 그 집안의 종들이 멀쩡한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갔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빼앗길 바에야 차라리 내 손으로 부수겠다. 백성들의 절규.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중서령, 영문하상 서도성사, 조선국공, 지군국사. 그가 가진 직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특히 영문하상 서도성사,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오직 그를 위해 만들어진 자리. 중서성, 문하성, 상서성. 나라의 세 기둥을 한 사람이 모두 장악했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 아니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30년 동안. 그 남자는 30년 동안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자겸. 그런데 말입니다. 그 30년 권력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왕보다 강했던 남자, 나라를 좌지우지하던 남자. 그가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그리고 그 끝은 어떠했을까요? 권력은 정녕 영원할 수 없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야기는 더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자겸의 할아버지 이자연,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자연은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자신의 딸 셋을 군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세 딸이 모두 왕비가 된 것입니다. 경원이 시감은 이때부터 왕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혼인으로, 피로, 권력으로.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자겸, 이자연의 손자. 그는 태어날 때부터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의 잔인, 고무셋은 왕비, 사촌 여동생들도 왕비. 왕실의 피가 온 집안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에게는 그것만으로 부족했습니다. 자신도 왕실과 직접 연결되고 싶었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예종. 새로운 왕이 즉위했습니다. 이자겸은 자신의 딸을 예종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왕비. 이제 이자겸 왕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인이라는 자리만으로는 할아버지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더 큰 기회를.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딸이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태자, 미래의 왕. 이자겸은 이제 미래왕의 외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자겸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자연도 하지 못한 일, 자신은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종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자. 이자겸의 외손자. 궁궐은 기뻐했습니다. 왕실의 대가 이어졌으니까. 하지만 이자겸이 기뻐한 이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아이가 왕이 되면 나는 왕의 외할아버지. 그것도 보통 외할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왕을 키운 외할아버지. 왕의 어머니, 즉 자신의 딸을 통해 왕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 이자겸은 계산했습니다. 예종께서 오래 살지 못하시면. 의경스러운 생각이었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종은 몸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예종이 병들었습니다. 심하게. 왕위는 태자에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린 태자, 민종. 이자겸의 외손자이자 훗날 이자겸의 사위가 될 운명의 왕, 인종이 즉위했습니다. 17살, 아직 어린 나이였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나이, 그리고 그 누군가는 당연히 외할아버지 이자겸이었습니다. 전하, 과인은 전하의 외조부로서 전하를 보필하겠사옵니다. 이자겸의 목소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는 내 것이다. 조정의 대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왕, 그리고 왕의 외할아버지이자 오랫동안 조정을 이끌어온 이자겸. 권력의 균형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이자겸 쪽으로. 인종이 즉위한 직후 이자겸은 놀라운 일을 합니다. 불을 설치한 것입니다. 숭덕부. 불하는 것은 왕자나 왕비만 둘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전용. 하지만 이자겸은 신하의 몸으로 불을 설치했습니다. 요속을 두었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가당한 일입니까? 하지만 아무도 감히 크게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이자겸은 이미 왕의 외할아버지였으니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어린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였으니까요. 내가 왕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이자겸의 생각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이자연의 딸 셋이 왕비, 사촌들도 왕비, 자신의 딸도 왕비, 그리고 이제 외손자가 왕. 이자겸의 혈육이 왕실 곳곳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실이나 다름없다. 이자겸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점점 더 대담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관직이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참지정사, 상서좌복야, 문화실랑동중, 서문 하평장사, 부총리급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더 원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큰 권력, 더 확실한 지배,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자신의 권력을 영원히 만들 수 있는 기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하지만 이자겸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셋째 딸과 넷째 딸을 인종에게 시집 보낸 것입니다. 인종은 이자겸의 외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자겸의 딸들은 인종의 이모였습니다. 삼촌, 이모와 조카가 혼인을 한 것입니다. 삼촌 근친혼, 친아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는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 삼촌 간의 혼인은 고려 초부터 금기시되어 온 일입니다. 아무리 이자겸 대감이라 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상소가 빗발쳤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 반대하는 목소리가 궁궐을 가득 메웠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비웃었습니다. 누가 막을 것인가? 실제로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왕은 어렸습니다. 외할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분노했지만 이자겸의 권력을 당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혼인은 성사되었습니다. 삼촌 근친혼, 고려 역사상 원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자겸은 이제 인종의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이 되었습니다. 왕과 두 겹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누가 감히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는가? 이자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 아들 모두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장남 이지민은 추밀원 부사, 차남 이공예, 삼남 이지연, 사남 이지보는 평부, 공부, 호부의 실랑과 낭중, 오남 이지유는 전중 내급사, 육남 이주원은 한문지후, 칠남 의장은 수좌. 한 집안이 나라의 요직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조정은 이자겸 일가의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무신이 떠올랐습니다. 척준경, 여준족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장군, 용맹했고 지략이 있었고 군부의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새로운 권력, 무신 세력의 핵심, 이자겸은 알았습니다. 저 자를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군신만으로는 권력을 완전히 장악할 수 없었습니다. 무신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힘. 이자겸은 척준경을 불렀습니다. 장군의 무공을 나라가 잊지 않을 것이오. 척준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자겸은 계속했습니다. 나에게 6째 아들이 있어. 이주원이라 하오. 척준경은 이자겸의 의중을 알아챘습니다. 소장의 딸이 있습니다. 이자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집안이 되는 것이 어떻겠소? 혼인 동맹. 이자겸의 6째 아들 이지원과 척준경의 딸 두 집안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신 최고의 권력자 이자겸, 무신 최고의 실력자 척준경. 이 둘의 연합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완전히 이자겸, 척준경 연합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중서령, 중서문화성의 장관, 고려 최고의 관직, 총리, 이자겸이 중서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중서령 하나로는 부족하다. 그는 더 원했습니다. 완전한 지배, 절대적인 권력. 그래서 이자겸은 전례 없는 일을 또 저질렀습니다. 명문하상 서도성사, 역사책, 어디에도 없는 관직, 오직 이자겸을 위해 새로 만들어진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하는 자리였을까요? 중서성의 장관, 문화성의 장관, 상서성의 장관, 세계의 최고 기관을 혼자서 모두 장악하는 자리였습니다. 신하들은 경악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한 사람이 삼정승을 겸한다는 것이. 하지만 이미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자겸의 권력은 왕의 권력을 넘어섰습니다. 인종은 허수아비에 불과했습니다. 어린 왕, 외할아버지이자 장인인 이자겸, 그리고 막강한 무신 척준경, 이 삼각구도에서 왕은 가장 약한 존재였습니다. 이자겸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조선 국공, 스스로를 국공에 올렸습니다. 국공이란 태자와 같은 등급, 신하가 아니라 왕족의 지위였습니다. 나는 신하가 아니다. 이자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누구도 그를 신하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처럼, 아니, 어쩌면 왕보다 더 높은 존재로 사람들은 이자겸을 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자겸은 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들려 한 것입니다. 인수절, 왕의 생일에만 붙이는 절자를 자신의 생일에 붙였습니다. 전하의 생일도 아닌 신하의 생일을 국경일로. 신하들은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김부식이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안 됩니다. 이는 신하의 도리를 완전히 벗어난 일입니다. 이자겸은 김부식을 노려봤습니다. 김부식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인수절은 공식 국경일로는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과 그의 무리들은 공공연하게 인수절을 거행했습니다. 전문을 받았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형식의 글을 축하연회를 열었습니다. 왕의 생일처럼 성대하게.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저것이 진짜 왕이다. 인종이 아니라 이자겸이 진짜 왕이라고. 이자겸의 오만함은 끝을 몰랐습니다. 즉은국사, 군사와 국정을 아는 자, 왕만이 쓸 수 있는 칭호를 스스로에게 붙였습니다. 책공식도 궁궐이 아닌 자신의 집에서 했습니다. 시간도 자신이 정했습니다. 사시미지에 오너라. 왕에게 명령하듯 이자겸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정말로 사시에 이자겸의 집으로 갔습니다. 왕이 신하의 집으로, 신하가 정한 시간에. 이것이 과연 나라인가?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30년. 이자겸은 30년 동안 고려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권력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인종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그런데 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외할아버지, 장인, 이자겸, 그의 그림자가 인종의 모든 것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인종이 무언가를 명하려 하면 이자겸이 가로막았습니다. 인종이 신하를 부르면 그 신하는 먼저 이자겸에게 갔습니다. 인종이 정사를 보려 하면 이미 이자겸이 결정해 놓았습니다. 내가 왕인가? 외할아버지가 왕인가? 인종은 매일 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이자겸이 왕이다. 자신은 그저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인종은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자겸의 권력은 막강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 대부분이 이자겸의 사람들. 근데 마저 척준경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혼자였습니다. 아니, 거의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왕이다.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인종은 조용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외할아버지를 제거할 위험천만한 계획을. 2월 어느 날 밤 인종이 움직였습니다. 신위 쿠데타. 왕이 직접 외할아버지를 제거하려 한 것입니다. 이자겸을 체포하라. 인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충성스러운 근위병들이 이자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은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아니, 누군가 귀뜸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조정에는 이자겸의 사람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근위병들이 도착했을 때 이자겸의 집은 이미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감히 누가?
이자겸의 아들들이 병사들을 막아섰습니다.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인종의 근위병들은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제대로 된 준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는 척준경이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실패했습니다. 인종의 첫 번째 쿠데타는 허무하게 막혔습니다. 이자겸은 분노했습니다. 감히 나를 죽이려 했다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왕이 나를 죽이려 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왕을 죽인 역적으로는 남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자겸은 척준경과 상의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소? 척준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왕을 옮겨야 합니다. 어디로? 우리가 감시할 수 있는 곳으로. 인종은 중흥택에 감금되었습니다. 이자겸의 집, 왕이 신하의 집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이었습니다. 비록 호화로웠지만, 비록 편안했지만 감옥은 감옥이었습니다. 문 밖에는 이자겸의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인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왕의 운명인가? 인종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이자겸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왕을 가둔 것이 알려지면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신하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자겸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을 가둔 것은 명백히 선을 넘은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이자겸은 척준경과 다시 만났습니다. 왕을 어찌할까요? 척준경은 잠시 생각하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궁궐을 불태우십시오. 뭐라고? 본궐을 불태우고 왕을 산호정으로 옮기십시오. 화재 때문에 피신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자겸은 망설였습니다. 본궐을 불태운다? 고려의 상징을, 역대 왕들이 거처하던 곳을?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좋소. 그리하시오. 이자겸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그의 몰락을 앞당기게 됩니다. 불이 났습니다. 본궐에 척준경이 직접 궁궐에 불을 질렀습니다. 화염이 치솟았습니다. 역대 왕들이 거처하던 전가, 나라의 상징, 고려의 자존심 모두 불타올랐습니다. 백성들이 달려왔습니다. 불이야! 궁궐에 불이 났어! 사람들은 통곡했습니다. 이럴 수가. 다행히 인종이 감금되어 있던 산호정까지는 불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본궐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인종은 살았습니다. 하지만 궁궐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개경 전체에 퍼졌습니다. 이자겸과 척준경이 본궐을 불태웠다. 백성들은 경악했습니다. 신하들도 경악했습니다.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본궐을 불태우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이자겸도 알았습니다.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고. 척준경도 알았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놈이 먼저 제안했다.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척준경이 집에 틀어박혔습니다. 이자겸을 부름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일에 나는 모두 너희 등이 한 짓이다. 왜 내 죄만 죽어 마땅하다 하는가? 척준경이 이자겸의 아들들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지미와 이지복, 척준경을 달래러 왔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본궐을 불태운 것은 나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이자겸 대감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척준경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이자겸의 아들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척준경은 선언했습니다. 나는 모든 관직을 내려놓겠다. 더 이상 이자겸 대감과 함께 일하지 않겠다. 하야 선언. 이자겸과 척준경의 동맹이 깨진 것입니다. 이자겸은 당황했습니다. 척준경이 없으면 군대를 어찌한단 말인가? 척준경이 없으면 자신의 권력은 반쪽에 불과했습니다. 문신의 힘만으로는 나라를 지배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척준경을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 이자겸은 필사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척준경은 완강했습니다. 오히려 척준경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자겸 없이도 내가 권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빈혈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인종은 다시 감금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연경궁, 더 삼엄한 감시, 더 철저한 통제. 이자겸은 결심했습니다. 왕을 없애야 한다. 척준경과의 동맹이 깨진 지금 인종을 살려둘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손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역적이 되고 싶지는 않다. 이자겸은 자신의 넷째 딸을 불렀습니다. 인종의 왕후, 왕께 이것을 드려라. 떡이었습니다. 독이 든 떡. 딸은 떨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찌? 왕후가 아니라 왜 딸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자겸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딸은 떡을 들고 인종이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의 명령. 하지만 저분은 남편. 어찌해야 할까? 인종이 떡을 집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딸이 떡을 창밖으로 던졌습니다. 까마귀가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독이었습니다.
인종은 깨달았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날 죽이려 한다. 딸은 울었습니다. 전하, 용서하소서. 아버지께서 시켜서 인종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두 번째 시도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독주. 하지만 딸은 또 일부러 술을 쏟아버렸습니다. 이자겸의 딸조차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인종은 은밀히 사람을 보냈습니다. 척준경에게 장군, 과인을 도와주시오. 척준경은 고민했습니다. 이자겸과는 이미 틀어졌습니다. 하지만 왕을 돕는다는 것은 다시 권력의 소용돌이에 뛰어드는 것. 하지만 척준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자겸과 함께 있으면 자신은 영원히 이인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본궐 방화의 죄는 자신에게만 뒤집어 쓰여질 것입니다. 차라리 왕과 손잡는 것이 낫다. 척준경은 결심했습니다. 은밀한 만남. 인종과 척준경, 과인을 도와주시오. 외할아버지로부터 과인을 구해주시오. 전하, 소신이 힘을 다하겠습니다. 새로운 동맹이 맺어진 것입니다. 왕과 무신. 이자겸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척준경이 이제 적이 되었다는 것을. 5월. 인종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철저했습니다. 척준경이 군대로 움직였습니다. 이자겸 일가를 체포하라. 새벽. 이자겸의 집이 포위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척준경의 군대였으니까요. 이자겸이 끌려 나왔습니다. 체포. 30년 권력의 주인공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관복은 찢어졌고 머리는 흐트러졌습니다. 한때 모두가 두려워하던 남자, 이제는 초라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거리로 끌려 나왔을 때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저놈이 이자겸이다. 본궐을 불태운 놈, 백성의 재산을 빼앗은 놈. 돌이 날아왔습니다. 침이 날아왔습니다.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이자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백성들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한 번도 그를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했을 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자 남은 것은 분노뿐이었습니다. 인종이 명했습니다. 이자겸을 유배 보내라. 영광으로.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영모의 주동자 치고는 너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어쩌면 인종도 외할아버지를 완전히 죽일 수는 없었던 것일지도, 어쩌면 정치적 계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자겸의 일가가 아직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이자겸은 영광으로 떠났습니다. 유배지. 한때 나라를 지배하던 남자가 이제 작은 고을로 쫓겨가는 것입니다. 그의 아들들도 모두 관직에서 쫓겨났습니다. 7 아들. 모두 고위직에 있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30년 권력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영광. 전라남도의 작은 고을. 이자겸은 그곳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습니다. 초라한 집, 보잘것없는 음식,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하루. 이것이 내 끝인가? 이자겸은 매일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은 이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왕보다 강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권력도, 재산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권력을 원했던가? 이자겸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7달이 흘렀습니다. 유배 온 지 7달 만에 이자겸은 죽었습니다.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30년 권력을 누렸던 남자의 최후치고는 너무나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전설은 전합니다. 이자겸이 영광에서 참조기를 염장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굽히지 말자, 굴하지 말자. 그래서 굴비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진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자겸이 끝까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잃었어도 자존심만은 지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있는 유배자로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권신으로서 30년을 지배했지만 역사는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권력, 그것은 달콤하지만 독과 같습니다. 이자겸은 그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권력의 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지만 역사에 다시는 없습니다. 이자겸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권력을 얻고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권력이란 무엇인가? 욕심은 어디까지인가?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무엇인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역사 빌런으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